플래너는 필수가 아닙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주세요. 플래너를 쓰든 쓰지 않든 자신의 방법으로 공부를 해나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은초입니다. 오늘은 플래너 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처음 플래너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노트에다가 간단히 적는 정도여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없고요. 이런 플래너다운 형태로 쓰기 시작한 건 고등학생 때부터입니다. 플래너를 꾸준히 써온 기간을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재수 때까지 약 4년간 매일매일 썼더라고요. 그 매일매일 쓴 플래너 24개가 바로 여기 있는 플래너들입니다. 제가 플래너를 꾸준하게 쓴 이유는 3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현재 상황이 어딘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큰 계획들을 세웠었는데요. 매일매일 어디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지 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다음 할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꾸준하게 차곡차곡 쌓이면 완성되었을 때 보는 좀 쾌감이 있거든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제 플래너들을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중3 겨울 예비 고1 느낌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모트모트를 주로 사용했고요. 전반적으로 이 형태가 심플해서 주로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시작할 때 항상 이런 명언 같은 거를 써놨고요. 이 시기는 방학 직전에 좀 어수선할 때여가지고 공부를 한 시간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공부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예비 고1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기. 반년짜리 플래너를 써서 플래너 개수 자체는 많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몇 시간 공부했는지도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플래너 자체는 진짜 기록용으로만 써져 있는 느낌이죠. 이때는 형광펜을 필통에 다 넣으니까 이게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색깔펜으로 그냥 표시하는 걸로 형태를 바꿨었고요. 여긴 또 형광펜 하나로 써보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가장 많은 플래너를 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9개의 플래너를 썼고요. 공부한 시간들 기록되어 있고 이땐 다시 형광펜이 여러 가지 색깔로 돌아와 있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왜 공부를 하다 멈췄는지도 설명을 했었어요. 또 반년짜리를 하나 썼고요. 이거는 제가 특이하게 원래 템미닛만 쓰는데 갑자기 태스크를 써가지고 쓰는 게 길어지고 이 시간 표시가 없어졌죠. 근데 이걸 쓰고 나서 아마 제가 이 시간 표시가 없는 게 화가 나가지고 포스트잇으로 이거 붙여가지고 쓰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때 나는 10미닛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이 플래너를 다 쓰지 않고 멈췄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플래너는 굉장히 심플하게 300일입니다. 100일, 100일, 100일. 모두 마블 시리즈인 모트모트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펜으로 돌아오기도 했죠. 이렇게 형광펜 표시를 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플래너. 여긴 그냥 사실 특별한 거 없이 계속 공부하는 내용이라서 특별히 보여드릴 게 없네. 수능 전날까지 있습니다. 재수 때 플래너는 총 6권입니다. 이건 친구가 선물해줘서 모트모트 같은 것 때문에 주로 쓰다가 다른 도전을 했던 좀 다르게 생겼죠? 이게 마지막 플래너입니다. 형태는 비슷하죠. 아유, 자기 생일이라고 지금 엄청 열심히 꾸며놓은 거 보세요. 수능 전날까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플랜을 어떻게 쓰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계획표를 어떻게 썼는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올해 어떤 걸 꼭 정복하겠다, 뭘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쭉 세운 다음에 이거는 상반기, 이건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항목을 나눴었습니다. 한 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한 달을 딱 잘라서 세운 게 아니라 한 달 단위로 끊으면 사실 문제집 같은 것들은 좀 끊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성으로 예를 들면 예비 고2부터 계약까지, 중간고사 대비까지, 여기는 또다시 모의고사 대비를 한 몇 주 하고 다시 기말고사 대비, 여름방학, 계약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게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한 달 계획 단위를 세웠으면 당연히 주 계획도 세워야겠죠. 이런 플래너랑 별개로 일주일 계획을 쓸 수 있는 공책도 따로 구매를 하기도 했어요. 해야 할 일들을 좀 간단하게 적는 거예요. 플래너는 막 몇 조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적는다고 하면 여긴 간단하게 적는데 대신 일요일 계획은 제외합니다. 일요일은 계획을 하지 않고 비워둡니다. 스스로가 이제 본인을 잘 알잖아요. 저는 계획을 좀 많이 짜는 편이었어요. 만약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내가 좀 잘못 짠 거야. 하루에 이 양이 절대 끝나지 않게 제가 짜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남는 양이 생긴단 말이죠. 이 남는 양을 저는 일요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일요일로 보내면 조금 남고 했던 것들이 일요일에 모여서 하루치가 돼요. 이렇게 안 했더니 남았는데 얘네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는 계획을 없애는 것도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아무튼 이걸 설명한 이유는요. 제가 저런 걸 짜놨기 때문에 일주일 계획표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빠르게 이 플래너를 쓸 수 있었어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플래너 쓰는 법은 모트모트 기준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버전을 보여드릴 거예요. 심플한 버전 그리고 귀여운 버전. 모트모트에서는 항목별로 어떤 걸 쓰면 좋은지 설명해드릴게요. 숫자를 씁니다. 디데이는 뭐 이런 식으로. 여름방학 48일 남았대요. 커멘트라는 게 있는데 저는 주로 여기다가 노래를 적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가수명, 좋아하는 가사를 적었어요. 여기는 토탈 타임 해서 그날 공부한 순공 시간을 계산해서 적었습니다. 과목을 적었고요. 그거를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한 3, 4개 할 수 있잖아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다음 과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메모에는 2가지 종류를 적었어요. 첫 번째는 그날 칭찬하고 싶은 거. 약간 일기같이. 두 번째는 까먹으면 안 되는 일. 예를 들면 며칠까지 수행평가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7월 22일까지 뭐 수행평가 뭐 누구한테 제출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했고 저는 얘를 언제 썼냐? 주로 전날 밤에 자기 전에 썼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 쓰려고 하면은 문제집 같은 걸 만약에 챙겨서 학교를 가야 되는 경우에는 챙겨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아침 시간마저도 사실 공부할 시간인데 약간 낭비하는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전날 밤 자기 전 사실 우리 휴대폰 하잖아요. 그쵸? 저는 그 전날 밤 자기 전에 휴대폰을 했었는데요. 휴대폰 하는 30분을 20분으로 줄이고 10분 동안 플래너를 쓴다? 저는 이거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영어를 했어. 영어를 표시하고 과목별로도 형광펜에 정해진 색깔이 있었어요. 지금부터는 공부할 때 표시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이 OX 그리고 화살표까지만 썼고요. 세모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세모는 제 1%를 해도 세모로 표시할 수 있고 99%를 해도 세모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럼 사실 제가 얼마만큼 했는지 얘로 척도가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쵸? 조금이라도 덜 했으면 그냥 다음 날로 넘길게 라는 표시를 했어요. 얘는 다음 날로 넘기겠다는 표시, 얘는 다 했다는 표시 알죠? 안 했다는 표시. 형광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목별로 형광펜 표시를 다르게 했어요. 이렇게 있으면 국어는 하늘색으로 표시를 했었고요. 수학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었고요. 보라색으로 표시를 했었고요. 과탐은 녹색으로 표시를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광펜 표시를 하면 더 귀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음 날 내가 이 전날에 이 과목을 이만큼 안 공부했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전날에 국어, 수학, 영어 색깔만 너무 많이 있어. 그럼 초록색을 좀 공부해야지 하고 계획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형광펜을 이렇게 4, 5개 들고 다니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색깔펜을 이용해 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색깔펜이 마음대로 넣는 건데 이 형광펜 색깔이랑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혹시 짐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면 이런 것도 괜찮다. 이 정도 표시는 좀 해줘야 바로바로 수정이 쉽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간 표시, 순서 표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앞으로 돌아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능 시험 시간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순서를 쓰는 거예요. 쓴 순서가 그 순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6, 7. 여기서 응용 버전은 근데 점심시간에만 한국사를 볼 거야. 이 1, 2, 3, 4와는 무관하게 점심시간이 되면 한국사를 본다 해서 점심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네모칸에 쓰는 거는 이때 했으면 좋겠다, 이 순서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미리 쓰는 거였고, 만약에 다 했어 그러면 국어를 표시해주고, 국어를 언제 했는지 표시를 했겠죠. 동그라미 X 다음 날로 이런 걸 표시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순서를 표시하는 것도 괜찮고, 만약에 다음 날에 수업이나 이런 자습 시간이 확실히 아는 날이야. 그래서 내가 얘네가 이 시간엔 이걸 해야 돼 라고 정확히 이렇게 딱 정해놓은 날이라면, 예를 들면은 7시부터 8시에는 이걸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아예 시간을 적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표를 써야 되는 계획표를 그냥 여기다 간단하게 적음으로써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좋냐면, 만약에 내가 이거 첫 번째 걸 했어. 그럼 다음에 뭐 해야 되지?를 이걸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숫자를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은근 이 달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자세하게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쓰면 사실 지금은 쓸 말이 없어서 2022년 10월 13일에 했던 이 플래너를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너를 쓰는 사람들 속에서도 어떤 스타일로 쓰는지는 취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로 예시를 들자면, 이 심플한 버전보다 귀여운 버전이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밤에 휴대폰하고 노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이걸 하면 그 다음날 제가 공부할 때 이걸 볼 때마다 행복했기 때문에 이 정도 투자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이런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잘 판단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래너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고, 요즘에는 앱으로도 플래너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앱에 관해서는 또 다음에 영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공부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